72세 김영자 할머니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수저를 들고 밥을 씹으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턱에서 딱 소리가 났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자 당황한 나머지 머리를 숙이고 말 한마디 못한 채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던 일상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바뀌고 밥 먹는 자리조차 피하고 싶어진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혹시 당신도 턱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입을 크게 벌릴 때마다 뻣뻣하고 불편한 느낌 때문에 식사 중에도 웃음이 사라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하루 3분 투자로 병원 가지 않고도 턱관절 소리를 멈추고 다시 밝은 얼굴로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2세의 평범한 어르신입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오셨고 지금은 손주들이 오면 김밥을 싸주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하품을 하는 순간 턱에서 딱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고 그 뒤로 입을 크게 벌릴 때마다 그 소리는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남편도 그냥 턱 한 번 빠진 거겠지 하며 대충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리였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씹을 때마다 통증으로 바뀌었고 김밥처럼 말랑한 음식을 먹을 땐 괜찮았지만 단무지나 오이나 두껍게 썬 고기를 먹을 때는 턱이 잠시 멈추는 듯한 불편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점점 말을 많이 하면 턱이 뻐근하고 목까지 뻗치는 듯한 피로감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처음 몇 입을 삼킬 땐 괜찮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뚝 하는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놀라고 며느리는 어머,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을 건넸습니다. 그때마다 김영자 할머니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턱을 살짝 쓸어내리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나가도 할머니 피부가 곱다, 말씀도 잘하시네 소리 듣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뒤에 앉아 밥만 먹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동네 노인정에서 함께 요가를 하던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요즘 우리 손녀가 물리치료학과 다니거든. 턱에서 소리 나는 것도 근육 때문이래.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워낙 믿는 친구의 말이라 호기심이 생겼고 손녀를 통해 턱관절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스트레칭 영상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서 입을 천천히 벌리고 가볍게 아 소리를 내면서 입 주변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 뺨과 귀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돌리듯이 눌러주는 동작이었는데 처음 해봤을 땐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 밥을 먹을 때 턱이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며칠간 꾸준히 하다 보니 턱에서 나는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이 스트레칭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하루 3분이면 충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 동작들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뻣뻣하던 얼굴 근육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입을 벌릴 때 턱에서 들리던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날은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웃어야 했을 때 예전엔
턱이 아파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고개를 살짝 돌렸던 그분이 이번엔 환하게 웃으며 손주의 어깨에 팔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예전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지만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준 그 순간, 그건 단순히 턱소리 하나 없어졌다는 문제를 넘어서 할머니의 삶과 관계, 감정까지 변화시킨 하나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네 노래교실에서 친구들에게도 그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보면 틀려. 하루만 하지 말고 일주일은 꼭 해봐 라고 권하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웃음을 참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웃고, 다시 말하고, 다시 당당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턱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즉 턱관절 장애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기며 넘기기 쉬운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만성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세대의 생활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재봉틀 앞에서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턱을 오므리며 일하던 습관, 밥을 급하게 먹으며 항상 한쪽으로만 씹던 식사 방식, 그리고 평생을 긴장 속에서 살며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턱 주변 근육과 관절이 점점 굳어져 간 것입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생활 패턴이 조금씩 누적되어 이제는 입을 벌릴 때마다 나는 딱 소리와 통증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턱관절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의 근육 균형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목과 어깨, 심지어는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미세한 불균형이 반복될수록 얼굴 전체의 긴장이 심해지고 표정이 굳으며 웃을 때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요즘은 그냥 말도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기분 문제나 우울감 때문이 아니라 턱관절 통증이나 소리에서 비롯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점차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식사나 모임에서도 조용히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소리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소리 이후 따라오는 통증과 피로감, 그리고 남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병원까지 가냐,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과나 이비인후과에 가더라도 단순히 근육 이완제를 처방하거나 비용이 높은 장비 치료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다시 그냥 참고 사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치는 턱관절의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켜 결국은 입을 크게 벌릴 수 없거나 씹는 힘 자체가 약해져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소화 기능까지 떨어지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 있어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고 친구들과 시장 떡볶이를 나누어 먹으며 명절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나누는 국밥 한 그릇은 삶의 기쁨이자 정서적인 유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턱에서 나는 딱 소리 때문에 대화에서 물러서야 하고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해 남몰래 속이 더부룩해지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더욱이 남에게 티내지 않고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불편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감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의 결과이며 무엇보다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올바른 자극과 반복된 관리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턱관절은 전문적인 기계나 약물이 없어도 간단한 스트레칭과 일상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부위입니다. 실제로 요즘 물리치료와 한의학, 심지어 치의학에서도 얼굴 근육과 턱관절의 유연성 유지가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턱소리를 멈추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다시 웃게 만들고 내 식탁을 다시 즐겁게 만들며 나의 일상에 작은 당당함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참고 살자는 말 대신 내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꾸는 시간.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이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 루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 3분,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다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벌리고 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은 동작 하나. 그것이 바로 수십 년 동안 참고 살아온 턱관절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이미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턱관절 이완 비법과 더불어 입 주위 근육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숨은 지압 포인트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1분이면 얼굴이 부드럽게 풀리는 비밀 루틴도 공개되니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턱소리나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턱관절 소리 완화 루틴은 하루 3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 루틴은 턱 주변에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비대칭적으로 굳어진 얼굴 하부를 안정적으로 정렬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완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운동이라고 하면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턱관절 문제는 대부분 곽인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숨 내쉬며 입 풀기입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쉰 후 입을 하며 내쉬면서 동시에 턱을 아래로 살짝 떨어뜨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때 핫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턱이 중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턱을 지지하고 있는 교근과 측두근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며 이완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자놀이 아래 압박 마사지입니다.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귀 앞쪽, 광대뼈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습니다. 이 부위는 교근의 중심이며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이를 악물면서 무의식적으로 긴장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3초간 누르고 3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힘을 세게 줄 필요는 없고 누를 때 약간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체중을 싣듯 자연스럽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굳어있던 교근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턱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리 고정 이완법입니다. 이 동작은 얼굴 근육을 정렬시키고 턱의 움직임 범위를 넓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입을 천천히 벌려 소리를 내되 소리는 작게, 턱은 아래로만 열리도록 유지합니다. 이 상태를 3초간 유지하고 다시 입을 다문 뒤 다시 3초간 반복합니다. 총 5회 반복하며 입을 벌릴 때는 아래턱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면 거울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벌어지고 턱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복하며 점차 근육이 늘어나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루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열감 준비 동작을 추가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전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양볼에 1분간 감싸주는 것입니다. 온열 자극을 통해 근육이 보다 쉽게 풀어지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준비 과정 하나만으로도 루틴 전체의 효과가 1.5배 이상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이 정말 효과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단언컨대 단 3일만 꾸준히 하시면 턱을 벌릴 때의 불편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1절 2회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이나 저녁 세안 후 거울 앞에서 이 3단계 루틴을 반복하면 점차적으로 턱에서 나는 딱 소리가 잦아들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지며 나중엔 웃거나 말할 때도 표정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을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루틴은 입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의 표정과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턱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인상이 완화되고 웃을 때도 이전보다 훨씬 밝고 편안해진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얼굴은 몸과 마음의 창이라 하죠. 턱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루틴이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내 손가락과 내 호흡만으로도 나의 얼굴과 턱을 바꾸고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같은 세대에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서 혹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루틴을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아마 단 3분이 지나면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마음속 답답함도 조금은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쌓여가며 결국은 다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바로 그 첫 걸음을 오늘 함께 내딛는 겁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변화는 단순히 턱에서 나는 소리가 사라졌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루틴을 소개해 드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던 분이었고 처음 며느리가 보내준 영상을 보고도 그냥 넘기려다가 어느 날 밤 TV를 보다가 무심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본 순간 무언가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얼굴이 굳어 보였고 턱 아래에 경직된 선이 마치 말하지 못한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릴 때 나는 딱 소리는 여전했고 입을 크게 벌리려 하면 여전히 턱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이 동작을 하다 보니 얼굴의 근육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히 하하며 숨을 내쉴 때 느껴지는 턱의 이완감이 점점 편안하게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입을 벌릴 때의 저항감이 줄어들었고, 놀라운 것은 입을 다물고 있을 때조차 얼굴 전체가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밥을 먹을 때마다 의식하던 턱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고, 손주들과 함께 김치전을 나눠 먹을 때도 아무런 불편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순간, 할머니는 그동안 무심코 참고 넘겼던 불편함이 얼마나 삶을 위축시켰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설날을 앞두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할머니는 늘 뒷줄에 서기를 고집하셨고,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한 채 간신히 미소만 흘리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손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활짝 웃으며 하나, 둘, 셋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었고, 딸은 사진을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분위기도 훨씬 환해 보이네요. 그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이 흘러나오는 듯한 따뜻함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 내가 다시 내 얼굴을 찾았구나 하는 회복의 실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69세의 이분자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직에 계셨고 은퇴 후엔 서예를 하며 조용히 지내셨지만 몇 해 전부터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인해 글씨를 쓰고 나면 두통이 심하게 오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근육 긴장이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약을 먹을수록 속이 안 좋아져 결국 약을 끊고 지내던 중 우연히 이 루틴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예를 하다 말고 턱이 아파 쉬어야 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30분 이상도 거뜬히 글을 쓰시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구청 공모전에 출품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글을 쓰면서도 미소가 나와요. 얼굴에 긴장이 없으니까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단순한 동작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 외에도 75세의 박명자 어머님은 수년간 전화통화를 오래 하면 턱이 뻐근해져 말을 줄이게 되었는데 이 루틴을 실천한 후 손주와 영상통화를 20분 이상 해도 거뜬하고 67세의 남정의 어르신은 예전에는 음식 씹는 소리까지 민망해서 식사를 천천히 하셨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를 리드하실 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고 어렵지 않으며 내 손으로 내 얼굴을 돌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작지만 꾸준한 루틴이 결국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변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얼굴이 달라졌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3분 거울 앞에서 조용히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손끝의 따뜻함이 나 자신을 다시 믿게 만들고 다시 웃게 만들며 무엇보다도 나도 여전히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김영자 할머니처럼, 이분자 어머님처럼,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처럼 당신도 오늘부터 그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턱관절 소리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기본 루틴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그 효과를 한층 더 높여줄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함께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추가 루틴들은 첫 번째 방법보다 약간 더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고 특히 계절이나 개인의 체질, 통증 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병원에서 고가의 장비 없이도 스스로 턱의 긴장을 조절하고 안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속 치유 루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혀 위치 조절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턱 그 자체만을 문제 삼기 쉬운데 실제로는 혀의 위치와 사용 습관이 턱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혀가 입바닥에 처지거나 말하거나 삼킬 때 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분산되면 턱의 압력 균형이 무너지며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는 사실상 얼굴 전체 근육을 지탱해주는 숨은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턱관절의 과도한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을 윗니 뒤에 잇몸 경계, 즉 경구개라고 부르는 위치에 가볍게 붙입니다. 이때 혀 전체를 입천장에 살짝 말듯이 붙이고 아래턱과 목에 힘을 빼고 30초간 유지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자세가 어색하고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지만 반복하면서 점차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자기 전 각각 한 번씩만 연습해도 일주일 후에는 혀가 자연스럽게 그 위치로 올라가면서 턱의 긴장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잠잘 때 일을 가는 분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혀의 위치가 올바르게 잡히면 밤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치아 압박과 턱관절 긴장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양쪽 귀 아래 림프 순환 마사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턱 주변만 풀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귀 뒤쪽에서 턱으로 연결되는 림프 순환과 근막 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턱관절의 소리나 통증이 근본적으로 개선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바닥을 이용해 귀 아래, 목과 턱이 만나는 부위를 감싸듯이 누른 후 손끝으로 귀에서 턱선 따라 아래로 10mm 정도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림프액 순환을 도와 부기와 염증을 줄여주고 특히 음식을 씹은 후 턱에 열감이 도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1분간 감싸고 나서 이 마사지를 하면 흡수 효과가 더 좋아지고 하루의 피로까지 덜어내는 느낌이 들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계절별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팁 몇 가지를 드리자면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해 얼굴 전체가 부풀고 턱도 잘 붓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스트레칭 사이에 시원한 녹차 티백을 냉장고에 살짝 식혀서 양볼에 대는 것이 림프 순환과 붓기 완화에 매우 좋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찬 기운으로 인해 턱 주위 근육이 쉽게 뭉치기 때문에 스트레칭 전에 생강차나 따뜻한 미숫가루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면 훨씬 부드럽게 풀어지고 이완 효과가 높아집니다. 또한 턱관절 통증이 더 심한 날에는 하루에 2회 이상 아침과 저녁으로 루틴을 반복하시되 각 단계의 횟수와 강도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덜 하되 자주 하는 것이 고령자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아울러 입술 안쪽에 상처가 있거나 피로가 누적된 날에는 마사지 동작을 생략하고 이완 호흡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 밖에도 생활 속에서
턱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습관 몇 가지를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식사를 할 때는 양쪽 치아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한쪽만 씹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턱관절 비대칭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면 손등이나 팔목 안쪽에 살짝 가볍게 만져보는 리마인더 터치 같은 방식으로 긴장을 인식하고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베개 높이와 수면 자세도 턱관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목의 C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좋으며 얼굴을 옆으로 파묻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자기 전 거울 앞에서 나의 표정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미소 운동은 얼굴 근육의 대칭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결국 턱관절의 소리는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오랜 생활 습관과 마음의 긴장이 만들어낸 소리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는 과정 또한 신체적 접근과 함께 정서적 돌봄이 병행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두 번째, 세 번째 루틴과 다양한 보완 팁들은 어느 하나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각각이 모여 여러분의 턱과 얼굴, 그리고 나아가 삶 전체의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한 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며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정성스러운 실천이 결국은 예전보다 더 편하고 당당한 얼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더 활짝 웃을 수 있는 표정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턱관절 소리로 인해 일상 속에서 불편함과 민망함을 겪어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함께 나누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간단하고 효과적인 루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얼굴에 느껴지는 긴장, 밥 먹을 때마다 느끼는 뻣뻣함,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조심스러워지는 표정까지 그 모든 불편함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 3분, 거울 앞에서 조용히 내 입을 열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많은 시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일부를 나 자신에게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다시 활짝 웃고, 다시 당당하게 말하고, 다시 밥상 앞에서 자신 있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일지라도 하루하루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만큼 달라진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손주가 말할 겁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버지 턱 괜찮으세요? 전엔 소리 났었는데 요즘엔 안 들리네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는지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혹시 아직 시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를 위한 3분, 매일 반복해 보세요.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따라할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과 회복의 작은 비밀들을 꾸준히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얼굴을 다시 사랑할 시간이